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인지행동치료 열심히 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윤동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가까운 친구를 멀리서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분들의 특징은 경쟁적인 부분들에서 늘 남들과 좀 비교를 하면서 혼자 힘들어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이게 혼자 힘들어한다는 게 조용히 질투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조용하지 않게 남들을 방해하면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계속적으로 뭔가 추궁하고 확인하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약간 이렇게 질투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질투를 하고 있다라는 걸 들키면 안 되잖아요.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시기심을 느낀다는 거니까. 그래서 은연중에 어떤 행동이나 말 같은 게 표현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그 비교를 하고 경쟁을 하니까 열등감이라고 사람들이 표현하고 낮은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나는 밤새도록 공부를 했는데 쟤는 공부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잘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안 좋은 부분들이 그냥 내 눈에 드러나기도 하고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얘기를 잘 하게 되는. 근데 이거는 뭐 머리가 좋기는 한데 근데 그거 계속 안 통하는 거 아니야? 또는 뭔가 단점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확대 해석해서 좀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아, 이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굳이 거기서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찝어가지고 걱정하는 듯이 물어보는. 그렇죠. 근데 그게 당하는 사람이 느끼면은 되게 고도로 쉽게 말해서 까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나는 가지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은 조금 나는 정당하게 꾸준하게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뭔가 새치기를 한 것 같고 운으로 뭔가 그런 것들을 얻은 것 같은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이제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결국은 질투라는 감정을 모른 채로 조언을 해주거나 아니면 뭔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뭔가 나를 비난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뭔가 나한테 딴지를 거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이 질투라는 감정이 끼어 있으면 왜 서로 멀어지는지 모르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질투라는 감정 때문에 좋았던 관계들도 깨지거나 손절하게 되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질투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질투를 당한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내가 내 질투심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드러났구나라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질투를 가만히 보면 사실은 그 밑에는 나의 어떤 욕구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싶은 영역에서 그거를 가진 사람을 보면은 어떤 그 관계에서 이 질투라는 감정이 터진다는 거죠. 근데 나랑 아유 관계없는 사람이면 사실 그 질투라는 감정도 생기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굉장히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질투심이 더 유발되기 쉽겠네요. 그렇죠. 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같이 열심히 했고 그때는 나랑 비슷했는데 어느 순간 10년 뒤에 만나보니 너무나 차이가 난다. 내가 느끼기에 또는 내가 간절히 가지고 싶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뭔가 모르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안 보고 싶고 그 부분들에서 계속 입을 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상대도 뭔가 불편해서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에 이제 질투심을 받는 사람들이 내 가까운 친구가 나를 질투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차려야지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질투를 할 때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지 더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게 그 어떤 이 행동을 한다 또는 이 말을 한다 전형적이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딴 데 가면은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한 영역만 이제 나오면 뭔가 자존심을 세우고 뭔가 이상하게 요즘 나한테만 계속 건드려진다고 하면 그 사람이 뭔가 이제 바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는 거라는 게 내가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뭔가가 내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들이 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격성으로 튀어나오기도 하는데 심리학에서 이거를 관계적 공격성이라고 하잖아요. 은연중에 상대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말들을 자주 하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 내가 상대방 가까운 사람을 그렇게 공격하고 깎아내리면서도 네. 반면에 나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동을 따라하거나 쫓아가는 그런 양상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걸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했으면 좋겠으니까
나는 이 사람이 한 것과 내가 한 것은 다르다. 근데 밖에서 보면 결국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이러이러해서 달라라고 합리화를 하면서 이 사람을 조금 깎아내리려는 마음이 사실은 질투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질투라는 감정이 긍정적으로 활용이 되면 이런 경쟁적이고 성취를 원하는 사람에게서 상당히 부스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깎아내려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에너지를 자기한테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더 성장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들이 되는데 사실 깎아내려서 내가 그 자리에 오른다고 하면 얼마 유지되지 못합니다. 내가 이거를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좀 나의 성장으로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를 깎아내리는데 좀 몰두해가지고 파괴적인 관계가 될 것인가 이건 결국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네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질투라는 감정이 압도되면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놀심이 되게 잘 되니까 조회수가 막 올라가고 되게 부럽다. 보면은 그 에너지를 깎아내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악플을 쓸까? 아니면은 저 컨텐츠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 건설적이지 않은 질투의 감정인 거고 질투의 감정이 있더라도 저기는 어떻게 하면은 잘 될까?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배우게 되면 그거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성숙히 대처되는 질투의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또 이제 상대가 나한테 질투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이야기, 좀 잘 안 되고 있는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은 걱정을 하는데 표정은 약간 좀 미소가 흘려진다던가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비언어적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이 숨겨지는 것들이 사실 아닌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이 있고 우리 어떤 자동 생각이 있고 그 반응이 있는데 이 반응은 결과인 거거든요. 결과를 아무리 막 누르려고 해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순간에는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이 질투의 감정을 가지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내 질투의 감정의 패턴들을 좀 파악해 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 나는 질투라는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도 나한테 질투라는 감정을 보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니까 뭐 안 돼! 이거라기보다는 왜 이 질투라는 감정이 드러나는지를 파악을 먼저 해봐라.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가까운 사람이 나를 질투할 때 좀 악의적인 그런 어떤 부정적인 형태로 나에게 질투심을 느낄 때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랬을 때 내가 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바꿀 수 없다고 말씀드려요. 바꿀 수 없다. 네, 그 사람의 감정이잖아요. 질투라는 감정을 너무 풀려고 애쓰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헐크와 줄다리기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막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줄을 놓고 나오는 것을 이긴다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계속 당기면 손만 다 까지고 결과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질투라는 감정도 정면 승부를 하게 되면 감정적 소모가 되고 나도 뭔가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헐크와의 줄다리기에서 이기는 방법처럼 조금 빠져나와라.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게 하는 거죠. 계속 뭔가 이제 챌린지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감시를 하고 추측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 질투라는 감정 자체를.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직장 상사가 나를 계속 질투를 해가지고 1년을 같이 지내야 되는데 또는 가족 중에서 나를 형제 자매가 질투를 한다. 뭐 이런 경우는 조금 무장 해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악한 것은 아니겠지만 뭔가 나한테 감정적 소모를 주려고 다가오는데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보고 조금 인정해 주는 것도 필요한 거죠. 야, 이거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너도 가지고 있어. 너는 나한테 없는 거 너 이거 가지고 있어. 근데 너 그거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은 이게 약간은 무장 해제가 되는 거죠. 물론 그 사람 눈에는 난 지금 그건 모르겠고 내가 이 컵을 들고 있지만 나 이거 A4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내놔 하고 달려올지언정 한 번은 그래도 바라볼 수 있게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와해 손절할 수 없는 관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헐크를 박사로 바꾸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헐크를 완전히 이길 수 없다면 조금 그렇게 박사로 이성을 차릴 수 있도록. 네. 근데 물론 이 과정도 상당히 현대인들이 느끼기에는 감정 소모라고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나는 저 사람 안 보고 살래. 물론 그것도 이제 되는 관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굳이 우리가 인연을 이어가지 않아야 되는 잘 안 맞는 불편한 관계에서는 그게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 되는 관계에서 되게 힘들어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병원 많이 오시고 하시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을 때 질투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네. 내가 그런 질투를 상대에게 느끼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질투라는 감정이 내가 발현되고 있다는 것도 잘 모르죠. 그러면은 일단 저는 이 질투의 패턴을 조금 파악해봐라. 그러니까 내 감정의 패턴. 내가 대인관계에서 저 사람과 뭔가 불편하다. 내 마음이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뭔가 좀 안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나도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부분들이 나한테 좀 불편하다라고 하면 그런 감정의 패턴들을 조금 인식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이 가진 것을 사실은 원하고 있었구나. 근데 이 원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여기서 부끄러워하거나 뭔가 자책하거나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많이들 합니다. 근데 그 욕구 자체를 보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조금 더 질투의 감정보다는 에너지로 써서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 감정과 생각들을 조금 써보는 거예요. 사실 감정을 인식하고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을 쓰는 겁니다. 나는 오늘 질투를 했어. 나는 오늘 슬펐어.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A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밥을 먹으러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이상하게 내가 좀 불편했다. 빨리 좀 빠져나오고 싶었다. 근데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게 정당하지 않게 보였다. 또는 나는 그러지 못하는데 그 사람은 그러고 있어서 뭔가 조금 싫었다. 뭐 이렇게 찾아 들어가다 보면 내가 질투할 수도 있겠네 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그때부터 이제 좀 바꿔나간다는 거죠. 이 질투라는 감정이 사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잘 안 됐을 때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욕구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되면 죄책감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이럴 때 정상인 건가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죄책감을 느끼는 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뭔가 파악하다 보면 특히나 이렇게 적어보면 더 두드러집니다. 생각하면 되게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에이 몰라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내가 그 패턴들을 파악하고 뭔가 내가 질투했다라는 것을 알아채기만 해도 뭔가 나쁜 사람 같다는 거죠. 근데 이 질투의 감정은 너무나 보편적으로 자연스러운 거고 오히려 저는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질투의 감정도 덜 느낀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고 뭔가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클수록 질투의 감정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질투의 감정을 느끼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행동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질투의 감정을 느끼면 나도 모르게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나 행동들을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뭔가 안 좋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알아차리면 그건 매우 성숙하다라고 표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질투로 인한 행동을 하고 상대를 불편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몰랐다.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 사실 몰랐다도 괜찮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저는 어떤 날 되게 너무 충격받은 게 뭐였냐면 어떤 친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보는데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공부를 하는 건지 멍한 건지 그냥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이걸 보고 있는데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불편한 거예요. 제가 나는 지금 이만큼 열심히 해가지고 외우고 있는데 불공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괜히 그 친구랑 밥 먹는 것도 좀 싫고 막 어린 마음에 그랬던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그 어떤 불편함을 이기고 걔한테 다가가서 너 어떻게 스마트하게 공부를 하냐 또는 어떤 구조적인 방법을 쓰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지 내가 배웠다면 내 인생이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조금 더 같은 시간에 좀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 불편함을 느끼고 질투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조금만 더 떨어져서 보면 그게 저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니까 이제 질투라는 감정을 느끼는 내가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리해 주신 것처럼 질투라는 감정은 나쁜 감정도 아니고 질투를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투를 하고 있다 또는 저 사람이 질투를 나한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알아차렸다는 것 자체는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고요. 부러울 때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윤동욱 원장님을 모시고 가까운 사람이 몰래 질투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질투심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